기왕 재보궐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또 후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 하나 둘씩 이제 후보군들이 좀 구체화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당장 금태섭 전 의원이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초청한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책임감을 갖고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평론가님. 제가 해석 못하겠습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목소리를 낸다고 탈당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여당에 있는 의원들, 또 여당에 있는 의원들 반드시 탈당해야 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공격을 받는 것은 이 당 저 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 다 총재해 줍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진영 정치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깨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고 얘기하면 거기서 싸워 나가야 되죠. 탈당했습니다. 탈당하고 난 다음에 조금 분위기가 조금 괜찮습니까? 서울시장 얘기 나오니까 내가 서울시장 해볼까? 뭐라고요? 책임감을 갖고 서울시장 출마를 깊이 고민 중이다. 무슨 책임감이죠? 집권당을 떠난 책임감입니까? 그러면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죠. 당원들에게 성찰할 문제죠. 사과할 문제죠. 그런데 무슨 출마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서울시장 출마를 깊이 고민 중이다. 주변에서 하라고 하면 아마 얼씨구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네. 전혀 격에 맞지 않는 이 언행을 한다는 것은 금태섭 전 의원답지가 않습니다. 여당을 하다가 탈당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벌써 서울시장 나온 것 자체가 자신을 뽑아준 당원들, 네. 국민들에 대해 예의가 아니에요. 밖에 나와가지고 나는 서울시장을 노리는 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정상배들의 행태인데 그 변명이 무슨 책임감을 갖고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또 뭐 깊이 고민 중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네.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이 당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구나. 탈당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자신을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저는 네. 사과하고 나름대로 자숙할 타이밍인데 엉뚱한 궤변으로 자신의 출마를 기정사실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보기가 민망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상당히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보여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금 전 의원은 사실은 거의 뭐 출마를 사실화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잠깐 보여드린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는 입당하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힘을 합치는 건 가능하지만 후보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아까 이제 책임감 얘기를 하는 거는 네. 본인이 여당에 있으면서 탈당한 이유가 여권이 너무 독선적이고 네. 오만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한번 제동을 걸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 안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나와서 제동을 걸겠다. 그러니 이런 어떤 그 책임감을 갖고 서울시장도 네.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려요. 자, 그러니까 여권에 제동 건다고 나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누굴까요? 국민의힘인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그럴 거면 우리 같으니까 들어와서 해 그러는데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진영을 넘어서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완전 철새 이미지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럼 지금 금태섭 의원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은 박원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민 후보로 나서서 네. 여당과 나중에 후보 단일을 하든 야당에서 뭐 밀어주든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박원순 모델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박원순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안철수 바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출마하지 않고 박원순 네. 후보를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지금 그런 바람이 없어요. 또 두 번째로 박원순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인물 자체가 시민단체나 국민들에 대해서 인지도나 또 인기도가 그래도 소위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핵심 지지층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은 양쪽 모두에게 없어요. 그 다음에 당시에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를 갖다가 내놓고도 네. 끝까지 박영선 후보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는 데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당의 이름으로 어쨌든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시의 민주당만큼 과연 절박감이 있느냐. 좀 이 세 가지 면에서 보면 시민 후보로 가기는 어렵다. 만약에 진짜 박원순급이었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관심 있으면 들어와서 나오든지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겁니다. 우리가 범야권, 그러니까 반문연대로 밀어주겠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이 정도 들어와서 해라. 아니 나는 뭐 따로 하겠다. 이 정도 얘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의힘의 속내, 금태섭 전 의원의 현 상황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뭐 적극적인 상당히 여러 가지 언사를 또 보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면면, 지난 대선 출마 때 또 여러 가지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점이 약점입니까? 유승민 의원하면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에 맞선 합리적 보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제통이라는 것도 상당히 강점으로 꼽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의 결과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즉 소위 말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중도지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소위 바른정당 갔는데 결과가 어땠냐. 즉 중도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실패했다. 좀 그런 점에서 다시 빈손으로 아무것도 뭐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탄핵의 강 덮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약점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큰 약점, 보수가 여전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배신자론, TK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거를 또 어떻게 넘느냐도 아직 못 건넜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강점이 많은 반면에 또 약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뭐 강점과 약점이 확실한 그런 후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어제 유승민 전 의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의원, 윤석열 총장 다 링 위로 올라와라, 함께하자 이런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또 국민의힘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지점인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박찬호 교수가 쭉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강점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당에서 20, 30대 청년들한테 가장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다. 20, 30대한테. 20, 30대에는 국민의힘한테는 가장 취약한 세대입니다. 거기에 지지를 받는 가장 그나마 나머지 중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의미하는 바가 저는 적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 사무실에 가서 격려를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인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윤석열이라든지 안철수, 홍준표 등과 함께 같은 판 위에서 링에 오르자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파이를 키워야죠. 야당의 파이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고 묻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별로 없어 보이고요. 안철수는 옛날의 안철수 아닙니다. 옛날의 안철수 아니에요. 또 누굽니까? 홍준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그래도 조금 인물다운 인물로서 대선 주자를 내줄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모두에게 나와서 판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경쟁을 해서 거기서 후보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다. 맞는 얘기죠. 또 어쩌면 국민의힘은 그것밖에 선택 의지가 없어요. 이거 다 배제하고는 사람이 없는데요. 어떡합니까? 그때도 윤석열 총장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판에서 누가 경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판을 축제의장으로 드디어 제일 야당이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 멋있는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당내의 어떤 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느냐 또 그런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판을 만들어 보는 데 관심 없어요.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의 이 발언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의 대선주들이 뭉쳐서 거기서 경선을 해가지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런 방식이든 해서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은 여당 후보에 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절박한 그런 호소, 저는 그렇게 들리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야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좀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 분위기를 서서히 좀 무르익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좀 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